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혼란기를 겪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참 대한민국의 정치 어떻게 보면 싸움박질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과 경제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기준금리 초급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경제가 복합 위기가 심화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렵다. 또한 세계 경제 또한 복합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도 세계 경제도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 부동산인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계속 하락하고 있죠. 또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으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또 이처럼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 팔고 나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집주인들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조차도 매도 타이밍, 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대통령 선거 요거까지는 괜찮아. 4월달, 5월달 1기 신도시 등등 해가지고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다들 말씀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밟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집주인들이 다 멘붕에 빠졌다. 모든 집주인들이 다 아파트를 샀는데 다 손해봤다. 이런 얘기는 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를 놓고 볼까요? 세종시 아파트 32평 아파트인데 현재 매매 금액이 5억 5천만 원에 청수도 괜찮아요. 18층짜리가 지금 32평 아파트가 5억 5천만 원에 실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물은요 2016년도에는 3억대 초. 그래요. 요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30평대인데 아니 2억 9천에도 팔리고 3억 초반에 팔린 이런 아파트들 또한 2017년과 2018년도에는 3억대에서 4억 초반, 그렇죠? 비싸봤자 4억 1천만 원, 요 정도 라인에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과 2021년, 그렇죠? 신행중 수도 이전 등등, 요런 이야기로 해서 2020년, 또 임대차 3법 해서 또 2020년부터 세종시 아파트, 3억대 거래되는 게 갑자기 7억, 8억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현재 들어서 2022년 10월달 들어서 이제 매매금액 5억 5천에 나왔다는 겁니다. 21층 중에 18층 아파트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8억 가까이 된 아파트가 5억 5천에 나왔으니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3, 4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 3, 4년 전에 3억 2천, 3억 3천, 3억 4천, 그리고 4억 주고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아직도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 손해봤다. 이런 맥락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이제 작년이나 세종시 아파트 재작년에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 7억대에 사신 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진짜 7억대 주고 샀는데 현재 5억 5천에도 안 팔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하반기에 이제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보면
난리 났다. 정말 큰일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요, 세종시 아파트뿐만이 아니겠죠.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요거죠. 작년이나 올해 초중반에 매수를 한 사람들, 특히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로 해서 이게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7%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영끌이나 비투족들 입장에는 비명소리가 터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함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 대응 전략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요. 팔고 싶어도 현재 팔리지도 않아. 그래요. 지금 매수세가 싹 없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팔고 싶어도 내놔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집값이 더 떨어진다. 주택가격 전망지수 6개월째 하락, 역대 최저라는 거죠. 이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팔고 싶다고 아파트가, 빌라가 쉽게 팔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영끌이나 비투를 해서 내 집 마련 한 채를 장만한 사람들은 매도 시기를 최대한 내년 중후반으로 넘기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더 올라가고 영끌, 비투, 충내 산행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그렇죠? 전국 주택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즉 그때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완화 정책으로 취득세, 중과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등의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이 나왔을 때 취득세, 중과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대출 규제 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넘겨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대출이자 부담에 대해서 그래요. 대출이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 금리가 오른 만큼 생활비를 좀 더 줄여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일주일에 술을 3번, 4번 마셨다면, 그렇죠? 일주일에 술을 1번, 2번은 줄여야 될 것 같고, 일주일에 술을 7번 마셨다면, 그래요. 많이도 마셨나요? 일주일에 7번 마셨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여셔야 되겠죠. 또한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1번, 2번 시켜 먹었다면, 이제는 2주일에 1번, 2번 시켜 먹는 거로 해서 최대한 생활비를 줄여 나가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잘 버티셔야지 이제 부동산 고비, 그렇죠? 영끌이나 비투로 한 이러한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많이 웃으세요. 대출 이자 때문에 술도 못 먹고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지 못하고 짜증나.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화를 내면 결국 그러한 화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가정까지 파괴가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뭘 해라? 사랑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웃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우자를, 지금 가족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러한 고비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고비를 잘 넘긴다면 한번 볼까요? 전국 매매 전세 가격 지수 추이인데 2004년부터 2022년 9월 달까지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이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인데요. 이래 자세히 보면 파란색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가 무조건 우상향되었다. 직선으로 무조건 우상향, 무조건 올랐다. 요건 아니죠. 요를 자세히 살펴보면 때때로 이처럼 수시로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한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를 연도별이 아니라 월별 그래프를 분석을 하면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또한 주간 그래프 분석을 하면 그렇죠.
이러한 그래프, 무조건 오른 게 아니라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진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지금 연끌이나 비트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은 던지는 것보다는 좀 더 가지고 있을 만큼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